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미리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먼저 드렸고, 일단 메타마스크하고 제가 크래프트스케이프하고 그다음에 cccv.to를 일단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자료를 한번 열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하나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한 컷 한 컷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NFT가 오늘은 사례와 세상에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컨셉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고요. 다음 주 제가 NFT를 본격 개념이나 그리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의 관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앞으로 미래에서 NFT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왜 NFT를 알아야 하는가, 그런 가치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화요일, 그래서 아마 저희 원장님께서 혹시 그 공개 수업을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개념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테고, 제가 우리 팀들에게는 하루를 더 해드릴 거예요. 어떤 걸 해드릴 거냐면 cccv.to와 크래프트스케이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카이카스 연동을 해서 오픈시에서 실제 제 거 NFT를 올려보는 것,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3번의 수업을 듣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NFT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일단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에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게요. 네. 지금은 조금 음소거가 있더라도, 잡음이 있더라도 조금만 양해,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NFT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상혁명, 플랫폼 혁명, 그리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혁명, 그리고 지금 이번에 메타버스 혁명을 통해서 NFT로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메타버스와 아바타와 NFT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본캐와 부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게 가상의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유통의 수단이잖아요. 거래의 수단이잖아요. 그 거래의 수단을 만든 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었다면 이 거래에 대해서 자산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가상의 공간에서 오프라인과 똑같이 올라가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인증받는 것. 재산의 가치로서 이렇게 등기부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NFT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상의 공간으로 올라간다면 그 가상의 공간에서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산화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의 NFT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의 공간에서 플랫폼 혁명을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하나의 토지라고 한다면 이 토지에서 무엇을 거래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NFT를 거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현재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플랫폼 혁명, 가상공간 혁명, 기계와 지능 혁명,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디지털 노동 아바타와 이 아바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미래의 어떤 정체성과 직업에 대한 연구를 한 파트 또 들으셔야 되고, 양자이론과 홀로그램에 의한 시각형과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진 공간 안에서 과연 세상은 어떻게 가상의 공간에서 펼쳐질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FT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사례를 분석해서 사례를 통해서 현재 어떤 것들이 거래가 되었고 어떻게 NFT가 나왔는가, 이것들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NFT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NFT가 뭐 억수로 비싸서 이렇게 뭐 거래가 되더라 이런 정도만 아는데 그 이전에 메타버스 안에서는 NFT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완성이 되려면 NFT라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NFT라는 것을 언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더리움 창시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처음 ERC21 만들 때부터 이미 메타버스 NFT를 겨냥을 해서 실제 만들어 오고 있었고 그 하나의 과정이 디파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디파이 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배웠지만 이 NFT라는 것들을 배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들에게 조금 더 익숙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NFT와 블록체인의 관계, 메타버스와 NFT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실습은 저작권 등록을 하고 NFT를 발행을 하고 NFT를 민팅을 하고 등록을 하고 발행을 해서 나의 어떤 자산의 가치로 인정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까지를 실습을 다음에 한 번을 제가 더 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용어 몇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플랫폼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 너무 많이 배우셨어요. 그런데 NFT 발행 플랫폼, 판매 플랫폼 결국 이것도 NFT 발행이나 NFT 판매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플랫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O2O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이제까지 활용했던 모든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가상의 공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가상의 공간에서 자산으로서의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게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NFT에서는 발행 플랫폼과 판매 플랫폼 두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도 똑같아요. 이더스캔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어떤 하나의 그 생태계를 형성해서 블록체인으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거래 수단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판매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거래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래소예요. 일반 거래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윤정부에서 제가 그 윤정부 이제 개표하기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정부가 이 거래소를 늘릴 것이다라는 정보를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합시다라고 이제 당국대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어제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5개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심사 확장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트래블러까지 되는 것이 4개의 거래소인데 5개를 확장을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도권 안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게 거래소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화폐 거래소와 다르게 NFT 마켓플레이스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NFT라는 것이 그러면 약간의 일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토큰들과 약간은 다르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NFT는 발행 플랫폼, 마켓 플랫폼, 판매 플랫폼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의 기술 ERC21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튜링 안전 시스템에 의해서 코딩이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셔도 돼요. NFT에서는. 그런 기반에 다 거래소에서 발행 거래소에서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놓고 물건만 올리세요. 가상의 공간에 저작권을 등록할 것만 올리세요. 그러면 발행을 해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발행 플랫폼에서는 거래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레이튼 거래 기반, 매틱 거래 기반, 그리고 오픈시에서는 다 쓰지만 이더 기반. 이 현재는 3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 이제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켓 플랫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도 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하고 똑같다고 했다면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이더스캔에서 우리가 코딩 몇 개를 하고 스마트 컨트랙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토큰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서 스마트 컨트랙이 나와서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그게 뭐 5분 혹은 15분이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옛날 ICO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양산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피해 개념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가상혁명에서 가상의 거래 기반인 블록체인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자체 국가가 주도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NFT도 토큰입니까?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의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상 동전을 주주한다라고 해서 민팅이라는 개념의 토큰 발행을 하는데 그 NFT를 발행한다라는 게 민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펀저블과 펀저블의 어떤 차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NFT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스팅한다, 올린다라고 해서 리스트업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래소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래소가 오픈시와 랄리브리예요. 근데 오픈시는 사실은 민팅도 됩니다. 민팅도 되는데 다양한 토큰의 자기들만의 어떤 토큰, 클레이트면 클레이트, 매틱이면 매틱 이런 것들을 이 발행 플랫폼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오픈시에다 거래하게 되면 오픈시는 모든 것들이 모든 토큰들이 다 거래되기 때문에 2차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발행과 판매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는 것이죠.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 규약이라고 하죠. 통신 방법에 의한 규칙과 들어가는 통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컴퓨터 공학에서 배웠을 때 뭐 IP 주소 이렇게 4416 16개 뭐 이렇게 배웠던 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 개념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가 여러 번 했고요. 트랜잭션 최소한의 단위가 이루어지는 이거 하나도 하나의 또 블록으로 형성돼서 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진 하나의 트랜잭션이 있고 여기서 가래가 되었다라는 그 검증을 또 트랜잭션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스피라는 거 거래 수수료 채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민팅 작업 시 발행되는 비용 보통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합니다. 자, NFT를 발행을 할 때 수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스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틱을 사용한다. 그럼 매틱 뭐 1개, 2개 지금 매틱이 얼마지? 1100 몇십 원, 1100원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200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두 개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민팅 하나 할 때 뭐 매틱 한두 개니까 한 2, 3천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더 기반은 10,000원, 2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개만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100개를 발행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 100개를 발행하면 모든 거래소에서 그냥 가치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0개는 100개의 가치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없고 각각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non-fungibl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스피는 민팅 작업 시 발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 프로토콜,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동 시스템, 가상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거의 10회 되죠.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여러분들이 내 이 NFT를 사용하게 되면 이 NFT에서는 10%는 최초의 발행자에게 가고 10%는 거래 수수료로 가고 당신에게 80%가 떨어집니다. 이런 어떤 것들도 다 스마트 컨트랙이고 그 안에 있는 만약에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단순히
책 NFT를 했다 그러면 책 하나를 구매하지만 그 안에 대해서 뭐 몇 가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NFT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NFT화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꾸미고 있습니까? 2D로 꾸미고 있죠. 사진으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나 잠깐의 JPG, 뭐 모션 이런 것들이 모두가 NFT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NFT, 블록체인 탈중앙화, DAT, 분산 저장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왔고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불리며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NFT 프로토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별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별도로 민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모차르트 사진이 있는데 이것을 NFT를 발행을 했잖아요. 뭐 10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의 모차르트? 아니, 뭐지? 모나리자. 갑자기 이제 가끔 이렇게 치맥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그대로 존재하지만 나는 가상의 공간에서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법적인 제도화나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들에 대한 저작권이 분명하게 규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과도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아요. 온라인 공간에서 내가 뭐 우리 집을 꾸미는데 사진을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루트가 공개가 되거든요. 누가 샀고 누가 샀고 현재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결코 그 투명성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작이나 위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FT 공개 표준 프로토콜 이더리움에서 ERC721과 ERC1155를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ERC221 만들 때 ERC721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었는데 우리들이 이제서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똑같아요. 블록체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NFT 이렇게 발행해서 판매했을 때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가 사고 이러면서 하나 케이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게 됐는데 그 발전의 계기가 바로 메타버스가 뜨고 나서 NFT가 같이 그 다음에 상승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NFT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메타버스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 있어야 NFT는 가치가 있고 이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있더라. 그래서 EVM, ERC721이라는 것은 뭐냐? EVM이라는 거 우리 들어보셨죠? 어떤 거예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반이 iOS 기반이나 하듯이 블록체인 상에서 EVM이라는 기본 OS를 만들면서 완전 튜링 언어로 가능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고 이게 비트블록의 이더리움의 어떤 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OS, 블록체인은 OS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호환 블록체인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개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NFT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NFT 작업을 쉽게 하는 일련의 규칙이 있으며 NFT는 ERC721 유형일 수도 있고 ERC1155 토큰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 개념 이야기하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NFT는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플랫폼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 블록체인 개념, 메타버스 개념,
그리고 이렇게 NFT까지 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가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기반은 블록체인이에요. 실제 완전한 O2O가 이루어지는 것. 가상의 공간에서 획득한 재화나 서비스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이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 이게 3차 산업혁명.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O2O라는 개념은 오히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화된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O2O 플랫폼의 개념이었죠.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 게 메타버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순히 메타버스를 게임이라는 개념이 너무 익숙해져서 게임 회사들이 발전을 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MZ세대들이 사용을 하면서 게임으로 먼저 유인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야, 내 거 자산을 그럼 어떻게 입증할 거야? 내가 이거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 온라인 공간에서 이거 안 되잖아. 물론 거래 기반은 뭐 블록체인이 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증명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블록체인 기반의 ERC-72158을 활용해서 우리가 별도의 non-fungible 토큰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NFT 소유권 증명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NFT 아트는 NFT를 활용한 예술 작품, 뭐 NFT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NFT를 알려면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NFT 발행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준비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지갑을 형성하고 카이카스와 메타마스크 뭐 또 여러 가지 많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디센트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떤 거래를 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이 새로운 문물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엄청 돈 번 사람 내 옆에 있어서 배가 아파서 나는 비트코인이 싫어.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말을 하는데 그것은 더 돛대는 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빨리 편성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방법 정도는 아셔야 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으로 출금을 하는 방법. 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고 전자지갑이 있는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어제 감기 너무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배우고 나서 NFT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전자지갑에서 나의 어떤 아이디가 비반이 없으면 NFT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NFT 발행을 하고 스페이드스케이프하고 라블리 혹은 아까 CCCV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모든 SNS를 통합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NFT예요. 우리가 불교를 하나의 거대한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힌두이즘이라는 그 종교에서 12개의 어떤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에 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파가 있어요. 모든 종교의 파가 있고 우리 기독교도 파가 있듯이 거기에서 나온 게 붓다이즘인 거죠. 그러듯이 어떤 전체 SNS의 통합이 CCCV.to면 그 안에 하나의 NFT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업비트 거래소에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NFT 발행을 하고 NFT를 발행을 하면 NFT 이런 플랫폼과 연동이 되는 오픈시. 그래서 발행을 했으면 오픈시에서 바로 판매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CCCV는 발행과 판매가 동시에 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발행만 하시겠습니까? 혹은 발행과 판매와 동시에 하시겠습니까? 하면 둘 다 클릭을 하면 발행과 판매가 동시에 됩니다. 그리고 판매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통상 가상화폐로 지불을 합니다. 판매 플랫폼에서 정한 가상화폐로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고요. 인세, 매번 판매가 될 때마다 나에게 오는 인세 혹은 판매 및 수수료가 모두 가상화폐고요. 내 거 돈도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가상 전자지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합형 플랫폼과 분리형 플랫폼이 있다. 통합형 플랫폼은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고 동시에 할 수 없고 등록 수수료는 없는데 판매 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CCCV를 누구나가 편하게 들어가시겠죠. 그런데 크래프트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만들었어요. 좀 더 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들어가면서 바로 판매 플랫폼으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NFT 발행 플랫폼, 그래서 판매 플랫폼에 모든 것들을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NFT 발행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구나, 가상의 공간에. NFT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구나. 내가 블록체인 몰라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해두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판매 플랫폼에서 발행 플랫폼에서 이미 만들어서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수집품, 스포츠, 재화, 음악, 필름, 디지털 아트 모든 게 블록체인이 NFT가 된다라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블록체인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상화폐의 어떤 거래 기반이면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자산으로서의 인정, 내 작품을 자산으로서의 인정, 이것은 NFT라는 것이죠. 자, 실제 이제 사례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청자상감, 매죽, 포도문, 표, 형, 병. 이거 프라우나무, 폴고갱에 그리고 우리 이거 아트 만들어져 있죠. 픽셀 아트죠. 이런 것들이 16억 5천만 원, 125억 7천만 원, 140억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NFT라는 것들이. 그래서 가상자산의 양대 산맥인 비트코인이 뭐고 NFT와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NFT는 신세계인가 신고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FT가 거품 아니야? 사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NFT라는 게 140억 오프라인의 공간에 그대로 상감 무슨 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사진 이거 사용할 분이 16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훈민정음 이거 그 표범 그것이 하나에 1억씩에 팔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몇 개 안 썼어요. 물론 제가 한 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 블록체인 얼스 회장님. 네. 그분 때문에 제가 블록체인 협회도 가입을 하고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외국 분들이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8만 대장경 NFT화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작년 이야기니까 지금 거래가 이미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0년에 6,756만 달러, 2021년에 170배가 성장해서 112억이라. 1년 만에 어떻게 170배가 성장을 했지? 그게 바로 팬데믹으로 인한 NFT,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에 힘입어 그 안에서 행보를 하게 된 거예요. 메타버스는 실제잖아요. 현실과 똑같은 가상인 거예요. 실제라고요. 실제. 오감이 다 느껴지는 거. 그곳에서 실제
실제처럼 오프라인인 것이 진짜 실제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등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170배 성장했지만 이것도 당연히 같은 해에 이런 그 기술, 이렇게 라이프 스케일, 사이클 지도에 보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다가 확 떴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해서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고 평준화되면 정상적인 가격이 매겨지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몇 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NFT를 통해 삶의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산업임에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NFT, 이해가 안 되는 NFT, 인간의 욕구는 무엇일까? 허구에 대해 열망하는 것은 진실일까? 우리가 왜 이런 허구에 열망할까요? 무엇이 이렇게 진행하게 될까? 그래서 매일 한 개씩 작품을 만든 거예요. 디지털 아트로. 그래서 2007년 5월 1일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2021년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았는데 이게 780억짜리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5,000개의 디지털 아트 작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크 윙켈만의 작품이에요. 이것도 또한 조금은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이름은 그라임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원인프의 디지털 컬렉션에 10점을 경매를 했는데 그 가격이 20분 만에 65억이 된 거예요. 65억. 그래서 어떤 걸까요, 이게? 이렇게 65억을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저게 저렇게 가치를 발현했을까? 어쩌면 65억 그들에게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그 가치를 만들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65억에 낙찰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잭 도시가 내 트위터 설정이라는 첫 트윗을 올렸는데 32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 샀을까? 우리 서울신문도 NFT를 하고 NFT 거래액이 1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그러면 NFT 시장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까 가상 디센트럴랜드하고 트러스트 월렛 이런 것들 갑자기 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에 NFT를 발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NFT 발행하는 순서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전복을 만들어낸 기계를 사는 거예요. 그 기계를 사서 그 기계를 가지고 NFT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NFT는 실제로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오프라인에 있고 온라인 가상의 공간에서 그게 가상의 자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전복이라는 어떻게 NFT가 돼? 땅이 어떻게 NFT가 돼? 제가 지금 4,000평 땅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거 NFT로 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엄청난 3D 아바타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앞으로 이 땅들을 소유해야 내가 공연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이 땅이 가상의 공간에 있어야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하고 똑같이 가상의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상의 공간을 하나를 그냥 분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가상의 토지를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현금 주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가상의 공간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공연하고 똑같이 게임을 하고 똑같이 집을 짓고 똑같이 우리 집 놀러와 똑같이 오피스를 만들고 똑같이 예술품 전시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공간은 서버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클라우드 공간을 왜 이렇게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해드렸잖아요. 그 아마존이 그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클라우드 이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의 40%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돈 벌고 우주 공간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이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올라와서 우리가 모든 먹고 자는 거 빼고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서버가 필요해요. 온라인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식에도 남대문에서 공연을 한대. 남대문 다 그 이미지 해놓고 그 다 구글 어스는 외국인들이 샀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안 샀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부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실제가 있는 것은 모두가 가상의 공간에서 NFT가 됩니다. 토지는 그래서 기회 있으면 많이는 말고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옛날에 카카오에서 분양을 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강남을 못 들어갔는데 저는 그 기회가 된다면 뭐 몇만 원 안에 처음에는 살 것 같다. 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건전복 기계를 산다. 기계를 사면 그 기계의 지분권을 NFT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NFT에서 발행하는 나오는 잉여금 혹은 배당금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 NFT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황금검전복, 검전복 이렇게 기계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것에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평생 받는다고 하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하나의 건물을 울진에서 분양을 했어요. NFT로. 그런데 그게 10억이다 그러면 16억에 팔린 거예요. NFT로. 그래서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면 가치가 10억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파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히려 그때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임대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우리가 지분 주고 이렇게 분양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NFT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좀 시스템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저에게 NFT를 발행을 해달라, 이 컨설팅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장성에 있는 땅을 먼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현재 500명이 모여주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좀 제가 요즘 주춤했더니 발행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 것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땅을 일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뭘 심더라도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를 심으라고 하는데 쉬림을 그걸 심으려면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안 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호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호도나무에 대한 사실은 한 것도 없는데 수익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NFT를 잘 알고 잘 들여다보면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조던의 운동화 이런 것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던의 사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실제로 NFT화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진으로 올라가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보내주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실제 내가 물건을 받는 것도 있어요. 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그림을 보내줍니다. 그것 지금 요청이 와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큰이에요. 토큰인데 교환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내가 비트코인 2,100만 개는 똑같잖아요. 가격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그림, 김은희 사진 하나를 2,100만 개를 만들었다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아트브리드라는 제가 써놓은 블로그인데 제 블로그에서 저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그냥 제가 써놨던 것이거든요. 근데 제 블로그에서 저는 뭐 블로그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그냥 블로그를 쓰는데 거의 한 3개월 만에 2개월 만인가? 1개월 반 만에 제가 200개를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2~3개씩 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트브리드라는 그게 제일 항상 1번이에요. 인기가 꽤 있네? 라는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거기에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제 사진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사진 가지고 이제 연예인 사진하고 조합을 했더니 마지막 그 하나에 나오는 게 그게 저의 김은희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100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딱 스마트 컨트랙을 걸면 100개가 나와요.
아까 픽셀아트에서도 눈 모양, 코 모양, 귀 모양 이렇게 해서 5개, 5개, 5가지 딱 설정을 해놓으면 100개 만들어주세요. 10개 만들어주세요. 300개 만들어주세요. 이거 300개까지는 안 나와요. 숫자 조합 때문에. 그러면 눈을 몇 개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제가 김은희 사진 100개 하면 이 100개의 가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등기 권리증. 우리 블록체인 배우셨죠? 거래 기반이라는 거 배웠어요. 거래 기반이 되기 위해서 화폐라는 통화 유통 수단이 필요한데 이게 토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작품이나 내 거에 대한 등기 권리증, 실제 있는 것의 가상의 공간에서의 등기 권리증, 남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내 글을 퍼다가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내 모든 글을 하나도 NF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T 등기 권리증을 보면 작품 이름이 있고 작품 설명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소유주 이름이 있고 이제 원본 작품이 저장된 인터넷 이제 저장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IPFS라고 나오죠. 분산 저장 기술로 웹 3.0에서 분산 저장 기술로 인터넷 공간으로 가면 우리의 서버가 지금 구글에 있고 네이버에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분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이나 모든 어떤 거래들이나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이게 지금 IPFS 기술이죠.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주소, 패스코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nft.mp4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하나의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JPG다. 그럼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동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와 NFT, 뭐와 NFT 그런 어떤 부분으로 오늘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소유권에 기록된다는 개념이 처음 나온 2010년 초예요. 그때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매초옥을 존 와킨슨이 만들었는데 발행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그때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펑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언제 이것들이 뭐 활성화가 되었느냐? 미국의 라바랩스의 2017년 6월에 크립토 예술의 원조 프로젝트이고 1만 개를 발행해서 9천 개를 배포했어요. 지금도 1,000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리즘 자동 생성 예술 작품. 그래서 ERC720 표준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요.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진을 대중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개의 조합을 해서 디지털 아트로 딱딱딱딱딱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크립토 펑크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의 남편이 이것을 선물한 거예요. 인싸들이 자부심. 야, 나는 우리 남편이 이것을 선물을 해서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게 소유권이라는 용도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132억 원이 팔린 거예요. 총 6,772억 원에 2010년도에 생각을 해서 2017년도에 이걸 발행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총 수익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이제 이거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디자인들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디자인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딱 알고리즘에 의해서 딱 이렇게 눈 몇 개 이거 여러분도 배우시면 돼요. 픽셀 아트 배우시면 엄청 쉬워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쉬워요. 감각 있는 분들은 이거 직업으로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T 업계에 계셨거나 디자인 업계에 계셨거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할 게 엄청 많아. 네,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어디에 활용해? 그런 것들을 그랬더니 SNS 프로필, 사진에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유명인들이 구매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유명한 한 명이 이렇게 사서 야, 나 이거 샀어. 근데 이거 130억이야. 라고 했더니 그래? 나도 살게. 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커뮤니티 만들어 볼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몇 명이 사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요트클럽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어느 날 번개로 뭐 스키장에서 만나, 뭐 플로리다, 뭐 팜에서 만나, 뭐 어디에서 만나. 이러면서 행사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트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 멀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들도 네트워크이죠. 야, 저 사람하고 내가 탐크루즈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탐크루즈가 이거 샀대. 나도 한번 사볼까? 그래서 사서 그들 모임에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가치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이제는 남보르게가 아니라 이런 희한한 명함이 되었다. 2021년도에 비자도 구매를 했고요. 이런 유명한 색스폰 가수가 이제 구매를 한 거. 그리고 이제 PFP, 픽처 포 프로파일, 프로파일에서 사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ERC720의 원격이고요. 크립토 키트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희소할수록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더 비싸요. 네. 배양을 해서 이게 새로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희한하게 나오면 더 비쌌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코인 시장 추락과 함께 사라졌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상승세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NFT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한 제품이고 크립토키트는 약 1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루한 온숭이 요트클럽. 우리 이거 아시잖아요. 지루하대. 지루한 온숭이의 요트클럽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비싸지 않았어요. 20여만 원. 그런데 시작해서 지금 몇 억, 어떻게, 왜? 바로 그거예요. 부자들끼리 이렇게 몇 명이서 농구선수 래퍼가 트위터 계정에서 야, 나 이거 소유했어. 이걸 가지고 있어. 라고 상업적으로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굿즈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루한 웃음이 유튜브 일종의 커뮤니티로 회원권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역할을 하면서 내 프로필 사진에 넣은 것과 그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야, 우리 회원들 만들자. 그래서 회원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NFT라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발행을 한다. 토지를 발행을 한다. 그럼 그런 회원권의 개념이 아니겠죠. 실제 내가 그 안에서 토지를 뭔가 분양을 하거나 일거리가 있어서 사겠죠. 근데 만약에 NFT 제 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가 만들었다. 그럼 그야말로 커뮤니티죠. 우리들 가이아 클럽만의 커뮤니티. 그래서 그거에서 뭐 할 거야? 저는 실버들을 위한 어떤 재단 이런 것들. 그래서 호주 대사관에 어제 제가 사실은 행경에 워크숍으로 여기 왔는데 정말 조 단위의 기업을 경영하시는 CEO님들이 많으시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CEO 모임인데 제가 11기인데 11기에 3대 1이었어. 경쟁이 한 기수에 50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12기가 모집을 하는데 103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요즘 서울대 그런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데도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좀 와달라 10% 싸게 해줄게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참석한 것은 정말 한국에 유일하게 막 2대1, 3대1 이런 모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새벽 5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호주 대사관, 사무관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서 대화를 하는데 순 영어로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조금 들을 수는 있었으니까. 이게 저희가 행사가 12시에 끝났고 2시까지 팀별 미팅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1층 로비에서 5시까지 미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 요양원 상담 때문에 그분 이한세 하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하고 제가 한 5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마등 프로젝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실버들을 위해서 상점문화 이렇게 해서 이들을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논산에 대정 요양병원이 있는데 여기가 그냥 의사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자기들의 돈을 목적으로 의사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그냥 봉사 다니는 시골에
봉사 다니는 의사들이 야, 우리 이렇게 다니지 말고 차라리 한 군데서 모으자 그래서 논산에 대정요양병원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1,400명의 의사들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1,000만 원 해서 빚 하나 없이 만든 게 대정요양병원이고 지금 조금 더 하는데 제가 11기인데 10기 또 기수님이시대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가서 제가 이제 요양원 설립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주마등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더니 야 그러면 너가 굳이 너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그 아이템을 팔아.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꿈꾸는 게 지금은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주마등이라는 프로젝트로 제가 노인들이 노인을 가르치고 노인이 더 이상 추하지 않고 조금은 행복하게 마지막 가는 길이 조금은 평화롭게 가상의 공간에서 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거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단지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었고 NFT를 발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땅을 가지고 이 NFT를 발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에는 지금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추후에는 야 정말 엄청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회장님 이제 8기 회장님이신데 회장님 정말 제가 뭐 공부만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멘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앞으로 멘토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막연했지만 하나하나 함께 나누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그냥 사람들 모아서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고도의 아침 벤치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연수 어마어마한 연수를 지었잖아요. 17반 1,000원, 만원, 2,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기업이 기부를 해서 이 엄청나게 좋은 연수원을 공짜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하고 함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최근에 많이 좌절감을 느끼고 했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NFT로 만든 거예요. 고도의 아침 벤치는 그냥 해서 기부를 받았다면 저는 NFT를 통해서 이 회원을 만나고 이 회원이 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 이 NFT를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요트처럼 1억에 10억에도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지만 야, 이거를 10년치 대계로 생각을 해서 한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게 바로 NFT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다들 산행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숙소에 남아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올릴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면 이 교육 시스템을 앞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올릴까?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나에게 가상의 토지 지금 무료로 주잖아요. 제페토에서 무료로 주고 게더타운에서 잽에서 무료로 주잖아요. 이럴 때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오피스텔을 만들고 그 안에 뭔가를 심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야, 이 안에서 내가 NFT를 뭘 팔지? 야, 나는 책이 있으니까 내 책을 팔 거야. 나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팔 거야. 자, 여기서 오류. 그러면 이것들이 나는 마켓플레이스가 아닌데 판매하는 플레이스가 아닌데 나는 내 것만 내가 판다면 거기에 내 것만 올리면 돼요. 다만 이것을 대중들에게 공개해서 판매를 한다면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인식을 하고 여기 우리 지금 네, 우리 배원식 팀장님 들어오셨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데 아로마 시스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로마를 가지고 그 안에서 공유하면서 이 아로마 시스템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NFT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자체를.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동영상을 날 거 NFT를 구매를 하면 내가 아로마 몇 개를 선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NFT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지금은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점을 해서 내가 이걸 사업화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세상이 그런 시장이 대중화되어서 왔을 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NFT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무슨 NFT가 우리가 뭐 거리가 멀어. 이제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커뮤니티 회원권의 역할이고, 그리고 뭐 게임사와 협력해서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커뮤니티가 있으면은요.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노동자리 있기 때문에 가상의 자본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암호화폐라는 개념은 거부감이 있었다면 자산화되는 NFT 개념은 지금 한국의 NFT 컨텐츠나 NFT 협회는요. 정말 예술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세요. 일반 블록체인 협회 처음 창설되었을 때는 2017년, 18년 때는 약간의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ICO를 너무 난잡하게 해서 그냥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던 리더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방이. 자, 그래서 사이버 공제 NFT 프로젝트 이것도 PFP 이렇게 내가 하나의 어떤 프로파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당연히 사는데 디파이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소유하면 돈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지라는 사이버 공지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최초의 사이버 공지는 1000개를 1일에 10개씩 바나나 투콘 암호화폐로 배포를 했고요. 한 달 수익 거의 5, 600만 원이는데 개당 1억 원 이상. 그래서 베이비 공지는 600개의 바나나 토큰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하겠죠. 절대 사람 말 아니에요. 관심만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게임에서 레드플레이 온처럼 게임에서 돈 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박 인생보다는 MZ세대들이 대박 인생일 것 같고 우리는 그래도 노후에 지금 현재 저 60세 저와 같이 60세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잘 나누면서 돈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되면서 살아갈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상의 공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공지 우리나라에서 시도했던 거 프로젝트 공지. 그래서 몇쟁이 사자차림의 이두희 대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이버 공지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메타 공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사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어떡하지? 함께 성장하는 희소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자, 여기서 현재 우리가 인구가 140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200억 인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살아가요?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희소성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 논리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한 수, 이세돌의 이 신의 한 수는 정말 작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이긴 이세돌의 바로 한 수인 거죠. 아마 몇만 년이 흘러도 이 역사적인 순간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이세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중국의 커즈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알파고를 가지고 들어갔고 결국은 다 패했어요. 유일한 거죠. 그래서 트위터 문장 한 개 33만에서 NFT가 달아오른다. AP통신에서 NFT로 역사의 진본의 도장을 찍는다. 이게 베트남. 너무 치열했던 사건을 딱 이 아이의 하나의 딱 표정으로 느낌으로 처절함이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NFT로 발행을 하겠다. 라고 했고 비싸지만 이제 속에서 사자. 담보로 맡겨서 코인을 대출하자. 이런 디파이. 아까 디파이 개념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가상의 희소성을 통해서 수집의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유명인과 유명기업 참여해서 높아지는 가치이고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자부심,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괜히 유대감 형성되는 커뮤니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지만 어제 제가 회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순수하게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른들이 누군가가 알아주는구나. 이분들하고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대정병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행복 여기 CEO 기수에도 요양보건 원장님들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방문해서 이야기도 듣고 이제 좀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이아 하나 NFT는 회원권이겠죠?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 수업 듣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자부심을 좀 느껴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콜라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예술에 대해서 NFT, 아마추어 예술인에게는 기회의장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등기 걸친 이 김승주 촬영을 해서 예쁜 산, 무명 아티스트가 이것으로 NFT를 발행을 한 거죠. 자, 배수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9,000원 시집이 900만 원으로 낙찰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이었지? 저는 좀 어떤 거 디스크립트를 잘 써야 돼요. NFT는. 그래서 NFT 천순수문학 NFT 발행을 했는데 시장 성숙의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이트는 NFC, 오픈시에서 거래를 하죠. 여기가 하루에 거래액이 약 1,100억. 이것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나는 제페토와 러블록스로 출근한다. 나는 디센트랜드로 출근한다. 이런 부분 많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20여 분 머물렀다면 러블록스에서 2시간 30분이에요.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 오브젝트를 하나하나들이 이제 다 오브젝트가 NFT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G를 타겟으로 메타버스를 통한 브랜드 노출로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 이런 모든 것이 NFT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4월에 마스키아의 NFT 작품을 경배의 내노업체 낙찰자가 원하면 온본 작품을 불에 태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화두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림의 소유권을 넘긴 것이 저작권을 넘기지 않았다. 이거 주의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티스트에게 사진하는 초상을 그려주세요 해서 초상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걸 NFT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저작권은요, 아직도 그 초상화를 그려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당신이 나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저작권까지 내가 모두 가져온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작권 분쟁이 조금 들어가 있고 가상의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법을 따를 겁니까? 러시아 법을 따를 겁니까? 중국 법을 따를 겁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가상의 그런 공간에 법이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2016년이 5년이라고 한다면 2026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2025년을 기계혁명의 3차 기계혁명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발전할 기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정도 되면 저는 충분히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 혹은 2025년도에 전 세계의 GDP의 15%가 블록체인화 된다. 이 의미는 블록체인 혁명에서 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원본 작품의 주소,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을 꼭 확인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트 경매에서 비플이 이렇게 현존자까지 세 번째로 비싼데 내가 좋아서 샀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했는데 4개월 후에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그 가치를 그냥 확 누군가가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연예인들의 어떤 요트클럽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는 굳이 이제 저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니까 미리 나는 처음에는 막 무료로 주잖아요. 예. 아마 카카오톡도 조만간에 돈 받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카카오티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무료였는데 지금 막 이렇게 돈 많이 받잖아요. 또 블루에서 받고 뭐에서 받고. 그게 모든 플랫폼에 처음은 무료로 고객을 유인하고 고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유료화시키는 게 모두 법칙이에요. 그래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무료로 베풀면서. NFT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는 거죠. 디지털 조각이 높이가 24m, 2m인데 이게 245억 원가량인데 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NFT화가 됩니다. 네.
가상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요. 저 이제 강의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원 한 명이 이 물을 주고 간 거예요.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이런 물 하나도요. NFT가 된다라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뭐 여기 회장이 여기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이거 NFT.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NFT를 사신 분은 이 뭐지? 네. 뉴트럴라이프 이런 것을 뉴트럴라이트 이것을 뭐 몇 통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싸. 그러면 이렇게 사게 되겠죠. 네, 그건 커뮤니티겠죠. 마케팅도 NFT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샀다고 사드에 우리 한국 배우가 이거 기자가 그림을 만들었다는데 저는 이게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비싸서 못 샀어요. 몇 개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뭔가 사람을 인사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네. 그래서 원래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몇 천만 원에서 몇십억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린 거예요. 네, 정말 그림 실력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디지털 아트 무료로 만드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거 사이트 그래서 하나씩 시간 나실 때 그려보셔가지고 뭐 비플처럼 5천 개가 되어서 짜잔 하고 내세우면 압니까? 네, 인생 역전. 그래서 멤버십 제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일반 소녀가 이거 애가 공룡의 브루톤 사이러스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12살인데 NFT로 71억 원을 번 거야.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이건. 참, 이거는 또 누가 사는 거야. 네, 한정판으로 앞으로 이게 어디에 쓰일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트디프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일반인 그냥 한 거예요. 랄리블이나 오픈시에서 개방형 NFT 마켓, 더 NFT 크리에이터. 아까 제가 오늘 사이트 보내드린 artbreeder.com 재밌어요. 해보세요. 무료고요. 이것도 조만간 유료가 되겠죠. 지금도 유료 사이트는 있고요. 그래서 뭐 NFT를 힘을 수 있는 어도비 포토샵에 콘텐츠 자격증 기능을 추가하겠다. 내가 그림 그리는 모든 것들을 NFT 콘텐츠 자격증을 추가한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티스트들에게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해주고 NFT가 거래될 때마다 10%의 로열티가 지급이 됩니다. 최온본 저작자니까 미술품 수집, 경매 참여 문턱이 낮아지고요. 소유권만 제공되거나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메타 공간을 꾸밀 수도 있어요. NFT 작품 구매에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영상 45만 회. 이 강동원이 톱쥐라는 강동원이 톱쥐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100만 원에 팔렸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도 소유권은 이제 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뭔가 조금은 제도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 시장 예측 불가죠. 왜 그럴까요? 아이돌 시장은 제가 확실합니다. 아이들은 공연을 하거든요. 가상의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이 가상의 공간에서 공연을 해서 가상의 공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뭐 내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 와서 공연을 해주세요. 정말 가상의 공간에서 뭐 엑스포나 뭐 코엑스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음악 시장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FT가 수익이 돼야 사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판매가 될 때마다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몇 프로씩 지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공을 합니다. 아이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이 아이돌이 이 아바타로서 돈을 벌 때 조금씩 그것이 이제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NFT예요. 일종의 주식 투자? 그런 경우로도 생각을 해요. 다양하니까. 그래서 MBC의 모든 순간을 NFT로 가지고 있겠다. 그럼 이 멋진 제가 또 잊어버렸어. 이 신봉선. 신봉선이 하는 장면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나중에 MBC 뭐
100년, 200년 지나서 MBC가 살아있을까요? 그것도 홀로그램으로 다 남아있겠죠? 이 중에 이런 장면들은 컷이 남아있겠죠. 그럴 때 이 장면을 필요로 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겠죠. 그럼 나 300억에 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300억에 사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가치가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다만 소유권만 사가는 거예요. 신봉선은 300만 원인데 전지현은 19,000원이었다. 그래서 NFT 가상의 공간에서는 뭔가 스페셜하고 의미가 있고 남겨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NFT BJ 철구 1,370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로써 아프리카 TV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스포츠로 넘어갑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NBA. 이 장면. 안 되네. 자, 이게 이 슛 하나 꽂 넣는 장면이 꽤 비싸게 2,100만 원, 꽤 비싸게 그래서 60억 NBA 이 시장에 60억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두산 베이스의 이 멋진 장면 판매하고 메타버스에서 펼쳐질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안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태권도 선수다. 그럼 나의 태권도 모션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김은희 태권도 선수를 만나려고 하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 영상을 보려면 이 NFT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서 유튜브에서 다 무료로 배포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NFT화에 대해서 나의 어떤 태권도 모션을 보려면 이렇게 NFT화에 대해서 그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가상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는 그런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웹 3.0이잖아요. IPFS, 분산 저장.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전체 생각해 보면 밑에가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연예인을 통해서 굿즈가 증가하는 거, 마케팅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수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게임은 이 엑스 인피니티 살려면 한 3개에 지금 현재 첫 거래만 해도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걸 사요. 이걸 사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교배를 통해서 능력이 좋은 엑시 캐릭터를 또 얻을 수가 있고 다양한 부분. 게임을 하면서 돈 버는 거. 코로나 시내 필리핀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야. 이 게임 하나로 게임에서 돈을 가상화폐도 솔직히 엄청 올랐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젊은 MZ 세대들이 돈을 수억 번 거예요. 그 코로나 시대 이 P2E로 그런 것들 이 안에서 당연히 그래서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플레이어들에게 돌려주자. 그리고 그 제작을 한 실제 생산자에게 돌려주자. 다른 게임에서 나의 NFT 아이템을 활용한다?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기업이 게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게임 공간에 내 거 NFT, 칼, 창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현재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디다스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한정판으로 오픈해서 구매해서 파티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파티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이키가 가상의 신발 제작사를 이렇게 인수해서 실제 공간에서 내 신발을 실제 신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펼쳐질 세계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XR 기술이 필요하겠죠. MR은 최소한 필요하겠죠. VR, AR, MR 이런 부분들 아디다스, 메타버스 NFT를 270억 벌었다.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신발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신어보게 하고 실제로 신발을 줘야죠. 브랜드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이고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가상부동산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가상 공간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든 성인몰에 들어가든 쇼핑하든 이런 가상의 공간에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것들이 NFT,
마켓 플레이스 가상의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야 된다라는 거죠. 디센트럴랜드에서도 9만 개를 조각 판매해서 한정 판매해서 엄청난 가상의 희소성을 높인 거죠.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그 디지털 콘텐츠 하나가 다 돈이라는 거예요. 다 NFT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떠들썩이다 가상 부동산이 29억에도 거래가 되었다. 디센트럴랜드 그 하나가 2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샌드박스도 이렇게 땅을 분양해서 팔았고요. 부동산 리퍼블릭랜드에서 51억 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메타버스 부동산. 그래서 구글 어스 청와대 땅 시세가 2,280만 원. 물론 한국 사람은 상관 아니지만, 자, 희소성을 통한 구매와 인기 시설이 입점한 곳은 땅의 가격도 상승하더라. 이걸 알려면 우리가 가상혁명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로 지금 온 게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사이트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플랫폼 속의 디지털은 언제든 새로 생긴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 그래서 샌드박스 안에 게임 홍보 시설들 여러 가지 땅이 있고요. 모든 NFT가 거래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주도 엄청난 땅을 구매해서 샌드박스에서 내가 내 게임을 만들려면 이제는 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엄청난 게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메타버스 안에 가상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세계 최초 AI 래퍼 900만 팔로워. 지난 시간에 우리가 AI 가상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승리하면 4억 원 가치의 지루한 원숭이 걸고 이벤트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4억 원, 4억이 있다. 엔비디아 정말 옴니버스 엄청난데 엔비디아 처음에 디자인 센터, 디자인 뭐 그런 거 가상의 3D 비디오 디자인 이거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을 했잖아요. 엔비디아 올해 말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메타버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메타버스 디자인 값이 비싸잖아요. 이 컴퓨터를 사면 이 3D 메타버스 디자인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이 선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3D 구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디자이너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통 조금은 대중화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웹 3.0과 NFT, 당연히 디지털 생활에서는 NFT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소유권과 전장권이 분리되는 경우 누구나 무단으로 NFT를 발행 및 거래가 가능. 가치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남는 것이 없고 플랫폼, 프로젝트의 인기 지속성 여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불법적 자본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지금도 유산 뭐 어쩌고저쩌고 상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2, 3년 내에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겠죠. 트래블러도 내년으로 연장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용의 복잡성과 느린 처리 속도 등 시스템이 아직은 미순색에 있다. 이런 것들 어차피 알맹이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를 할 테고요. 조금 전 제가 오늘 자료 3가지 일부러 미리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셔요. 근데 아무리 자료를 보셔도 내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션을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해서 배워서 노션을 쓰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야 노션나 수업 듣는데 한번 들어봐. 엄마 그걸 왜 배워? 그냥 하는 거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조금은 실제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봐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알고 수준이 여기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뭐 IT 뭐 전문가가 있고 또 중간 정도 들어는 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처음 이런 부분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디에 이렇게 대중성을 포커싱을 하고 잡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조금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안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혹은 조금 더 고퀄리티의 것까지 하다 보니 좀 말도 많아지고 자료도 막대해지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는 것이니까 미리 한 번 정도 컨셉을 보시고 다음에 제가 하루를 더 이렇게 소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들어가서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그 하나의 과정 가르쳐 드리는데 정말 저는 좀 돈 다 내고 받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받으면서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배우고 나서 제가 아는 건데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그럴 때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것들이고 저항이 있으신 분들도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기에 계신 모든 현재 우리 가이아 회원이 좀 되는데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의 구매에 가능한 누구 하나 저항 없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하루를 제가 할 거예요. 그때 미리 조금 알아오시면 더 빨리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NFT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NFT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래서 NFT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이렇게 어떤 컨셉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5분 빨리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멋진 주말 되시고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